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목표와 그에 따르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변화를 다짐하죠. 나는 오늘부터 살을 빼겠어. 오늘부터는 행복한 생각을 하며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오늘부터는 공부 또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 하던 행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시 살찌는 음식을 먹게 되고 다시 좌절감을 느껴서 불행해지고 다시 공부 중 한눈을 팔고 SNS를 하게 되죠. 그때마다 말하죠.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뇌에게 조종받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신경망에게 조종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변화하기로 한다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도서를 참고하여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과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뇌의 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절감을 습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쫓다가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좌절감을 느끼죠. 이런 사고를 멈추고 싶다면 우리의 뇌가 행동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불안감이나 창피함, 좌절감, 증오를 느끼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결정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거나 담배나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것도 그만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 커피를 마셔야 잠에서 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특정한 생각을 극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마시던 모닝커피 없이 스스로 잠에서 깨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은 뇌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이제 좌절감 화학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도대체 누구 생각이야? 몸은 이런 식으로 뇌에게 다시 원래 하던 좌절감을 느껴서 화학물질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처음에는 충동적인 생각의 형태로 몸은 좌절감의 화학물질을 갈망할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초콜릿이나 피자, 치킨을 보면 충동적으로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계속 화학물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학물질에 대한 몸의 갈망은 더 커지고 몸은 괴로워하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을 하라고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해서 몸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좌절감은 좋은 게 아닌데 왜 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 몸은 이미 좌절감에 적응하여 좌절감 화학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부위를 늘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미 몸은 좌절감 화학물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몸은 한동안 화학물질을 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어느새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좌절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절규를 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목소리를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는 거죠. 피자가 먹고 싶어. 나는 역시 안 돼. 이건 역시 안 돼. 이런 목소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이런 목소리는 가장 큰 소리로 투덜대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피자를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해.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피자를 먹고 기분을 좋게 하자. 내일부터 하면 돼. 이런 목소리 후에 바로 우리는 몸으로 느껴버립니다. 느낌이 안 좋아. 나의 느낌은 정확해. 그러니 느낌을 믿어야 해. 이렇게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존의 생각을 유지하여 화학물질을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이어트와 좌절감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나쁜 남자만 골라서 만나는 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나쁜 남자들을 찾아냅니다. 유부남이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권위적이거나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줄 남자를 찾아내죠. 주변에 좋은 남자도 많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행복을 깨뜨릴 남자를 찾아냅니다. 간혹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남자와 헤어지더라도 그녀는 자신을 힘들게 할 나쁜 남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녀는 평생 자신을 힘들게 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했던 그녀는 변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전 남자친구와 똑같은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말이죠. 우리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반응이라는 상자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에 대한 반응에 종속물이 되고 말죠. 환경의 반응에 익숙해지면 이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아의 습관을 깰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습관 안에서만 맴돌게 될 겁니다.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 상자 안에서 나오는 뻔한 것이 되는 거죠. 앞서 예시를 든 대로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만드는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다져왔고 뇌는 그저 그것에 따른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죠. 이제 알겠어. 하지만 이미 나는 신경망의 노예가 됐는걸. 이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알겠으니까 내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신경회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몸에서 뭐라고 하던, 뭐라고 나의 뇌를 유혹하던 나는 내가 원하는 신경회로에 집중할 거야 라고 말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경망을 버리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선택했어. 이것을 결정한 후에는 절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은 원하는 느낌을 느끼고 그에 맞는 행동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따르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이 새로운 모습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런 고통과 행동 규율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새롭게 변화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느낌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느낌을 느끼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망상에 빠진 겁니다. 결정하고 단언하세요. 나는 어떤 고통이 따르건 이 결정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유지하기로 말이죠. 원래의 느낌으로 돌아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다시 새로운 모습을 느끼세요. 그리고 다시 행동을 조정하세요. 여러분의 계획, 규율, 시스템을 지키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은 점차 변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새로운 느낌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규율에 따른 행동들은 그 전에 좌절감을 느낄 때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들처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바뀐 겁니다. 성공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고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느낌, 새로운 생각을 갖겠다고 선택한 것은 그에 따르는 행동과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생각만 선택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뇌에 혼란만 가져올 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존의 행동 규율이 아닌 새로운 행동 규율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규율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규율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느껴서
신경회로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니 말이죠. 생각을 하면 마법처럼 이루어지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몸에 새로운 중독 바이러스를 심는 것과 같죠. 우리한테는 좋은 중독 말이에요.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운동에 미쳐서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을 하죠. 힘들어도 좋은 겁니다. 힘들지 않을 수는 없죠. 힘들지만 좋다. 이 느낌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공이나 변화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세요. 성공이나 변화를 결정했다는 것은 기존의 행동 규율이 아닌 새로운 행동 규율을 갖기로 결정하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규율을 반드시 지킨다고 결정한 겁니다.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은 변화할 때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의 내용을 숙지했다면 말이죠.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자신의 목소리가 정말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조금만 변해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존의 신경망에 지배당한 상태로 자신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결정한다면 새로운 규율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규율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